오늘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최근 제가 겪었던 긴박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80이 넘으신 멋진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최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니 때때로 심박수가 60 이하로, 즉 58이나 59처럼 너무 느리고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졸리셔서 틈틈이 잠을 주무셔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신경 안정제와 부정맥 치료제 등을 평소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본인은 무엇보다도 치매가 가장 두렵다고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저희 연구소로 모셔서 몇 가지 신경생리학적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의 데이터를 보러 왔는데요. 어르신이 뇌를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뇌의 상태를 먼저 뇌전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뇌의 두 가지 상태가 있었죠. 휴식 상태와 작업 상태입니다. 휴식일 때 활성화된 신경망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해서 휴식 모드 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모드일 때 신경망을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라 해서 작업 모드 신경망이라고 부르죠. 우선은 휴식 모드 신경망의 리듬이 건강하신지 먼저 살펴봐 드렸어요. 스크리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좌우 전전두엽의 뇌의 정기적 활동을 먼저 측정했는데요. 첫 번째 신호가 좌측 신호이고요. 두 번째가 우측 뇌의 정기적 활동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러한 신호이죠. 이러한 신호의 안에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어요. 그걸 한 번에 펼쳐보기 위해서 이 좌측에 이렇게 주파수별로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펙트럼 분포를 함께 보시면 모니터링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동안 살펴보게 되면 어르신이 정말 휴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특정 리듬만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근데 어르신이 휴식에 머물지 못하고 잡념으로 가게 되면 여러 주변의 파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즉 휴식 상태에서 작업 모드로 살짝씩 이렇게 벗어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5분 동안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휴식 모드 상태에 나타나는 리듬, 이것을 고유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 리듬만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좌뇌, 우뇌의 활동도 다루었는데요. 이런 식의 각 리듬별, 좌뇌, 우뇌의 활동이 대칭을 이루는가를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식 상태의 리듬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보러 왔기 때문에 좌뇌, 우뇌의 고유 리듬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뇌, 우뇌의 고유 리듬은 현재 1초에 10번 진동하는 위치에서 중심성 좋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고유 리듬이 중심성이 좋게 나타났다는 것은 휴식 모드 신경망이 서로 협력해서 동기화돼서 잘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어르신의 경우에 1초에 이렇게 10번 진동하는 패턴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보통 젊은이들한테 나타나는 빠르기입니다. 젊은 상태에서 나이가 들거나 심하게 인지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이 리듬은 9Hz에서 8Hz, 7Hz, 6Hz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느려지게 되는 거죠. 다행히 어르신은 젊을 때의 뇌 리듬을 지금도 잘 관리하셔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휴식 모드 신경망의 리듬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작업 모드 신경망 검사는요,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생략했어요. 그 다음 검사로는 부정맥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의 부정맥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려고 맥파를 측정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맥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도 맥파라 불리는 신호고요. 우리는 이 심박 간의 간격을 추출해서 이 왼쪽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심박 변이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큰 폭으로 이렇게 변할수록 젊고 건강하며 뇌 기능도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선은 육안으로 이상 심박 리듬이 나타났는지 살펴봤어요. 5분 동안 측정이 이루어졌는데요. 5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상 심박 리듬이 나타나면 그건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측정한 결과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30초씩 잘라서 부정맥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5분 동안 부정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심박변이도 패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심박변이도의 분포, 히스토그램이라는 이 분포가 뾰족하지 않고 옆으로 퍼진 형태이면 젊고 건강한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비록 많이 받더라도 이러한 건강한 패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역시 운동을 하신 분의 결과였네요. 이렇게 휴식 모드 뇌신경망과 자율신경 기능도 건강하셨고 부정맥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심박수는 57bpm으로 60 이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를 듣고 며칠 후에 일이 발생합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복용하고 계셨던 신경안정제와 부정맥 치료제 약 등을 전체를 한꺼번에 탁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뇌와 심장에 관련된 약은 임의로 탁 끊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드렸는데도 어르신께서 한번 지켜보고 싶다고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맥파기기를 집에 설치해드리고 수시로 측정하시도록 했어요. 이것은 약을 끊은 지 첫 번째 되는 날의 결과입니다. 5분 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출연하셨고요. 그 간격은 이 정도 길어졌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박수도 74로 높아졌어요. 보통 어르신이 심박수가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약을 끊은 지 하루 만에 70대로 심박수가 빨라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율신경 이 패턴도요, 뾰족한 형태가 됐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자율신경도 안 좋은 상태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이건 이틀째 되는 날의 결과인데요. 역시 부정맥이 이틀째에도 나타났습니다. 첫날보다 더 간격이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이 간격이 조금 더 길어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날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부정맥이 마구마구 출현을 합니다. 한 칸이 5초거든요. 거의 5초에 한 번씩 부정맥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위급한 상태이신 거예요. 이때 심박수를 보니 92bpm이에요. 심박수가 90까지 30 정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부정맥도 이렇게 심하면서 어르신이 심장 통증도 함께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전체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약을 복용한 지 30분이 지나니 부정맥이 싹 사라지셨어요. 하지만 심박수는 90일로서 회복되지 못하고 빠르게 뛰고 계셨는데요.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 여파로 부정맥이 한 번씩은 출현을 했습니다. 약을 복용한 지 하루가 지나니 이제 부정맥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형태로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심박수도 61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셨습니다. 뾰족했던 심박 변이도의 분포도요, 다시 이렇게 펑퍼짐한 형태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 다행이었는데요. 어쨌든 어르신의 약 끊는 사건 3일 동안의 반란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뇌와 심장에 관련된 약들은 한 번에 끊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약을 감량하거나 끊으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약을 끊을까 말까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뇌과학에 관련된 이론은 많이 접해보셨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석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실험적인 과정은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